겉은 멀쩡합니다. 멋진 도로, 잘 깔린 보도, 깨끗한 아파트 단지. 그런데 유독 한 곳만 휑합니다. 바로 상가입니다. 사람도 가게도 소비도 사라진 도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도시들이 지금 유령도시로 불리는 이유, 그 충격적인 실태를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혁신도시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불균형 개발의 민낯을 살펴보려 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전국 곳곳에 공공기관을 옮기고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많은 혁신도시는 상가 공실, 인프라 부족, 가족 정착 실패로 그 존재 가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도시는 누구를 위한 도시였던 걸까요? 혁신도시 계획은 좋았으나 실행은 부족했다. 수도권 1급 집중 해소를 목표로 전국 10여 곳의 혁신도시 건설.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전 인구 분산 효과 있었다. 그러나 민간기업 유치 실패 정주 인프라 부족으로 장기 효과는 미미. 극심한 지역 편차와 공실 대란.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 상가 공실률 42%로 전국 최고 수준. 병원, 학교, 문화시설 등 삶의 기반이 부재. 상업용지 비율은 무려 4.4%. 신도시 평균 2%대의 2배 이상. 결국 계획 인구조차 달성하지 못한 상태. 가장 중요한 지표 가족 동반 이주율.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족 없이 혼자만 이주. 젊은 인력 정착 실패 소비교육 수요 부족. 이 악순환이 바로 유령도시를 만드는 구조. 지방의 신도시 또는 혁신도시 분양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꼭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업용지 비율. 공급이 많으면 공실 위험이 커집니다. 공실 많은 지역은 가격 하락 가능성도 높습니다. 병원, 학교, 생활 편의시설 밀도. 입주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공기업 있어도 사는 도시가 되지 못합니다. 가족 정착률. 그 지역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병원 수요를 보면 실제 살러 오는 도시인지 일하러 오는 도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어있는 상가와 멈춘 공사판, 그리고 정착하지 않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도시는 지었지만 사람은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도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엇갈린 혁신도시의 진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미래 판단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간 실험실, 혁신도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때 지방분산의 해법으로 주목받았던 혁신도시는 시간이 흐를수록 극단적인 성패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정주율이 80%를 넘고 어떤 도시는 상가 공실률이 50%를 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도시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지었느냐, 그리고 누가 왜 살러 오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실패한 혁신도시의 공통점. 김천, 광주 전남, 대구 충북 혁신도시. 공통적으로 가족 동반 이주율 50% 미만, 상가 공실률 40% 이상, 그리고 클러스터 미완성 상태로 정체. 김천 혁신도시. 가족 이주율 53%, 산학형 클러스터 부지 40% 이상 미분양 상태 방치. 대구 충북 혁신도시. 기업 유치 실패, 자족 기능 부족 유령도시와 우려. 성공한 혁신도시의 비밀. 부산 혁신도시. 금융기관, 해양기관 클러스터 전략적 집적화. 민간기업연구소 유입 유도. 가족 동반 이주율 81%로 전국 1위. 일자리 삶의 질 동시 실현. 전북 혁신도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농생명기관 융합. 금융 농산업 클러스터 동시 형성. 지역 인재 채용률도 전국 상위권. 경남, 울산, 강원, 제주. 중간 이상 가족 이주율 계획 인구 달성률 양호. 지방 신도시 혁신도시에서 투자 또는 이주를 고려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가족 동반 이주율. 이 숫자는 그 도시의 삶의 질을 말해줍니다. 클러스터 구성 여부. 기관은 왔는가? 산업 연결은 되는가? 민간 기업은 유입되는가? 생활 인프라 확인. 학교, 병원, 상업시설이 도보 생활권에 구축되었는가? 건물은 올랐지만 도시는 비었습니다. 말만 거창했던 혁신도시. 지금은 곳곳이 상가 공실로 방치되고 사람이 정착하지 않는 유령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이 실험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국가 균형 발전의 실험장, 그리고 지금은 지역 위기의 상징이 되어버린 혁신도시의 민낯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시만 만든다고 사람들이 살까요? 행정기관만 옮기면 정주 여건이 갖춰질까요? 지금 전국의 혁신도시와 도청 신도시들은
도시계획과 사람의 삶이 따로 노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 지속. 도시가 홍성 예산군 두 지자체에 걸쳐 있어 행정서비스 이원화 시설 관리 비효율 심화. 전남도청 신도시 남악. 신도시 인구는 무안군 전체의 50%를 초과. 그 외 읍면 지역은 인구 급감 소멸 위험 지역화. 이 두 사례가 말해주는 것. 신도시는 팽창했지만 기존 농촌은 몰락. 균형 발전 아닌 내부 블랙홀로 작용. 이제는 건설이 아니라 정착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산업적 정체성. 단순 행정타운이 아닌 민간 기업대학연구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 생활 인프라. 병원, 학교, 문화시설, 대중교통 등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일관된 행정체계. 지자체 경계에 걸쳐 불필요한 행정 혼선을 유발하는 구조는 반드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전남 남악 신도시는 분명 숫자상으로는 성공입니다. 인구도 늘었고 도시도 커졌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무안군 다른 지역이 고사하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즉 새로운 성장은 기존 농촌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며 이루어졌을 뿐 진정한 의미의 국가 균형 발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 성장 방식은 결국 제로섬 게임입니다. 혁신도시는 단순 이주 정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만 이전했다고 도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산 혁신도시는 금융해양 클러스터를, 전북 혁신도시는 연금농생명산업이라는 분명한 비전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공공기관의 주소만 바꾼 것이 아니라 도시의 기능과 미래 산업을 연결해낸 모델이었습니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신도시들이 살기 위해선 정주율, 산업-교육 연계, 지역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전략,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혁신도시 1단계 실험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건설의 시대를 넘어 창조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눈앞의 인구수가 아니라 사람이 머물며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구조, 그것이 진짜 혁신도시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더 많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